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9-2차시 고급 과정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중앙값과 평균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요. 혹시 이게 궁금했다라고 하면 이제 찬찬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문제 하나를 들고 오겠습니다. 2020 학년도 카이스트 면접 문제. 근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에 나왔었던 일반 전형이 아니라 약간 난이도가 조금은 더 쉬운 면접 문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n개의 실수 x1, x2, 땡땡땡, xn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n개의 양의 실수 w1, w2, wn 요거에 대해서 wi 곱하기 xi-a의 제곱 이게 최소가 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긴 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냐? 편차 제곱의 평균처럼 생겼죠. 그죠?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형태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A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 1번 문제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 순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x1, x2, x3, 땡땡땡, xn-1, xn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요 n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절대값의 합 맞죠? 절대 편차의 합이라고 이제 하죠. 그게 최소가 되는 상수 요 b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제 요 b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값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1번에서는 여기에 있는 a가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값.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는 여기 있는 b가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값. 그게 이제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은 1번에서 최소가 되는 값은 이제 평균이 됩니다. x1, x2, x3 이것들의 평균이 이제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은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편차는 중앙값, 평균 편차나 절대값은 중앙값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죠. 분산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는 평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대표값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카이스트 면접 문제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 여기 보면요. FA라고 함수를 뒀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A라고 함수를 두면 이제 안에 있는 요 식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각각 분배를 해줘서 시그마도 이제 분배가 되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함수니까 a제곱 a 그리고 상수 요렇게 이제 되는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fa는 최고창의 개수가 이게 되는 2차 함수인데 이제 주어진 게 뭐였습니까? 지금 양의 실수 W1, W2, W3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만 이제 다 합한 거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2차 함수가 양이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이면 요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이 이제 하나 존재하게 되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도 되지만 제일 쉬운 게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미분이니까 수학2 내용이네요. 수학2를 듣고 오세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바꿔서 최소값 해도 되는데 제일 쉬운 게 이제 미분해갖고 0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쉬워서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미분했을 때 값이 요렇게 되고 이게 0일 때 이제 최소가 되니까 그 0이 되는 a 값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갖고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됩니다. A가 이거일 때 FA는 최소값 뭘 같습니까? 이제 A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FA 요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복잡하게 생겼지만 찬찬히 한번 뜯어보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 이산항률 변수 x가 각각 x1, x2, 땡땡땡 xn 값을 취하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뭡니까? w1, w2, w3, 땡땡땡 wn까지 합중해서 w1.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가 1, 2, 3 있다라고 하면 확률 질량 함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게. 맞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제 살짝 요렇게 이제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A 값을 살짝 뜯어보면은, 요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되고, 확률 질량 함수가 되고, 요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뭔지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곱하기 P, 시그마 XP, 요렇게 이제 둘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 각각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돼서,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요렇게 이제 곱해지는, 이제, 뭡니까? 함수가 아니라 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뭡니까? 시그마 XP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시그마 XP는, 평균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하는 값. 그러니까 요 FA를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은 무엇이다? x1, x2, xn 이 값들의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소값을 찬찬히 잘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만큼이 이제 PI였죠. 그죠? 이만큼씩이 이제 PI였는데, PI가 어떻게 곱해져 있습니까? 제곱에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1제곱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FA는 뭘 갖는다? 분산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즉 이제 Y는 FA 함수가 2차 함수였는데 각각의 A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A 값에 대해서 아무거나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임의의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될 때 이 뭡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함수 FA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때의 A가 뭡니까? X의 평균이 되고 그때의 Y 값이 뭐가 됩니까? X의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한 산포도는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이제 산포도로 이제 다루게 될 때는 분산인데 그때는 평균이랑 대표값이 평균이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게 이 함수 편차 제곱에 대한 함수를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거. 함수 FA 값이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최소점으로서 이렇게 이제 대표값과 산포도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2번도 똑같이 이제 GB라는 함수를 둡니다. 절대 편차의 합에 대해서 GB라는 함수를 둬요. 그러면 이 함수는 x1-b의 절대값, x2-b의 절대값, x3-b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면 여기 있는 b 값이 요렇게 이제 b축이 있으면 x1, x2, x3 땡땡땡 xk 그 다음에 xk 플러스 1 땡땡땡 xn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될 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b 값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b가 요렇게 있을 때 전부 다 절대값이니까 나오는 부호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b가 xk에서 xk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k보다 작으면은 전부 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앞에 달아서 이렇게 이제 식의 형태가 b 마이너스 무슨 꼴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xk 플러스 1 이후부터는 그냥 양의 값이니까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이제 b가 어떻게 이제 있다라는 말입니까? b가 이만큼 k개만큼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n-k개만큼은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를 앞에 달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b는 요렇게 이제 되고, 나머지 뒤에 짜잘하게 이제 x1, x2, xn 요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원래 주어져 있던 값이니까 상수 c로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요 gb 함수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2k-n 이렇게 이제 되는 1차 함수들로 연결된 연속 함수. 즉, 예를 들어서 이제 gb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1이다 라고 하면 절대값 b가 이거고 b-1이 이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항이 짝수개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xi가 짝수개만큼 있으면, 이제 함수 형태가 어떻게 뭐 꺾이든 요렇게 꺾여서 마지막에 요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되고요. 홀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수면 요렇게 이제 3개면, 요거 뭐지? 요만큼, 요거랑 요 함수가 이제 3개가 합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해진 걸 살펴보면 이거 이전으로는 요 3개가 더해진 거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사이에는 요 2개가 이제 합해졌는데 요 2개 요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서로 상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기울기는 0이 되고 이만큼의 기울기만 이제 더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기도 이만큼에다가 요 2개의 기울기가 상쇄되니까 기울기가 1.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여기 뭡니까? 여기서는 0, 1, 2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야 될 텐데.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홀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꺾여서 오다가 꼭지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gb 함수 형태가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함수 형태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xi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중간에서 한번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구하는 b 값은 구하는 b 값은 최소값이죠. 최소가 되는 b 값은 xm과 xm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서 요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에서 전부 다 이제 gB가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홀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하나의 값에서 그러니까 k가 이거일 때, 즉 b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k가 이렇게 될 때, 즉 b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기울기가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xm 플러스 1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여기서 기울기는 1이 돼서 딱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수일 땐 그렇고 홀수일 때는 그렇다. 이때 x1, x2, 땡땡땡, xn 중에서 n이 2m일 때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이제 최소값은 구했잖아요. 최소값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고 홀수일 때는 요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살펴보니까 무슨 값이다라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이 xm과 xm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요 값인데, 이 값은 각각 다 어떻다는 겁니까? 중앙값이라는 거죠. x1, x2, x3 이렇게 이제 뒀을 때 짝수일 때 요 사이의 값이랑 홀수일 때 요 값은 전부 다 x1, x2, 땡땡땡, xn의 중앙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고유명사처럼 C로 나타냅니다. 센터의 머리 글자죠. 맨 가운데 있다. 중앙값 할 때 요 C가 머리 글자고, 평균은 이제 min 해가지고 요게 머리 글자 하니까 이제 M 이렇게 쓰죠. 여담으로 저 이제 중앙값 미드 해가지고 중앙값 M인자 맨 처음에 그리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중앙값은 C 요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집어넣은 값은 이제 GB의 최소값이 되게 됩니다. 그건 절대 편차의 합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 각각이 이제 C라고 하면 이게 이제 C로 두고 이 값을 이제 C로 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절대 편차의 합은 C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게 되고, 그때 절대 편차의 합 이 값에서 이제 나누기 n 그러니까 곱하기 n분의 1을 한 값을 우리는 평균 편차라고 정의를 해요. 그럴 때 이제 평균 편차는 중앙값의 3포도로 사용을 한다. 즉, 뭐란 말입니까? 절대 편차에 대한 함수 GB에 대해서 GB의 최소값은 x의 중앙값과 평균 편차 곱하기 n분의 1 한 값을 이제 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 편차 곱하기 n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절대 편차에 대한 함수 GB에 대해서 x의 중앙값과 평균 편차 곱하기 n, 즉 절대 편차의 합이죠. 그죠? 절대 편차의 합, 요 값은 요 GB의 최소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써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GB가 요렇게 막 있으면 요 값의 최소점으로서 C, 뭐라고 해야 되노? GC 곱하기 n분의 1 요 값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B 값에 대해서 절대 편차에 대한 함수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게 되는 이 값에서 우리는 이제 B 값이 중앙값이 되고, 그때의 3포도는 이제 평균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3포도 대표값과 3포도가, 평균은 3포도를 표준 편차나 분산을 써야 되고, 중앙값은 이제 3포도를 평균 편차나 아니면 절대 편차의 합 요렇게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증 생길 만한 게, 그럼 대표값 중에서 채빈값이 있는데 채빈값은 3포도를 뭐를 쓰냐라고 보면 이상거리를 씁니다. 이상거리는 같으면 0으로 두고 다르면 1로 두는 함수예요. 그 거리입니다. 어쨌든 채빈값은 3포도로 이상거리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평균의 3포도로 사용하는 이유를 요즘 유행하는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평균과 3포도의 연결 해가지고,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3포도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고려하면 데이터의 중심과 분포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네요. 표준 편차가 크면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흩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모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규 분포할 때 또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정규 분포 과정, 여기서 또 나오네.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는 많은 현상에서 관측되는 분포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건데 또 나왔네요.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근산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정규 분포 하나가 완전히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규 분포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구하기 힘든 확률을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상치 탐지를 할 때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므로 이상치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치가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표준 편차 값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치는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로 표준 편차가 큰 경우 이상치의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교와 해석을 하는데 표준 편차를 쓴다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른 데이터 셋 간의 비교와 결과 해석에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요 확률 변수, 요 확률 변수, 요 두 개 사이 데이터 셋 간의 비교와 결과 해석에 유용하다. 어떤 데이터가 평균이 M1, N2 있으면 어떤 평균이 더 커서 이 집단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표준 편차가 더 작아서 이 집단이 더 많이 몰려 있고 이 집단은 덜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크기와 분포의 형태를 함께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활용하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편차, 중앙값의 산포도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세 가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상치에 덜 민감한 산포도를 측정한다. 중앙값은 이상치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봉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막 1억 안에서 이제 고만고만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죠? 진짜 대부분이 1억 안에서 고만고만 받는데 막 어떤 분은 막 한 10억 받고, 그죠? 요 사이에 이제 뜨문뜨문 있다가,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이 10억, 100억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엄청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100억, 1000억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1억 이상 요렇게 이제 되는 사람들 요렇게 이제 빼고 평균을 계산하면 한 6천 정도였다라고 하면 갑자기 1000억, 100억이 생겼다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 연봉이 1억이 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면 중앙값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값을 쓸 때 그때 산포도는 평균 편차를 나중에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중앙값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산포도를 평가할 때 평균 편차를 함께 사용하면 이상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표준 편차보다 이제 중앙값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편차는 중앙값을 중심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분포하는 범위를 나타내므로 중앙값과 평균 편차를 함께 고려하면 이상치에 덜 민감한 산포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모수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분포를 따를 때 사용하는 그런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모를 때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중앙값과 이제 평균 편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앙값과 평균 편차는 데이터 분포가 이전의 분포가 이제 무슨 분포일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의 용이성이 있네요. 중앙값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므로 평균 편차와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중앙값과 평균 편차를 함께 고려하면 데이터의 중심과 산포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